네, 안녕하십니까. 재료 분석 및 조직학 김정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TEM의 응용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TEM 같은 경우도 SEM하고 동일하게 그 전자빔과 시편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에서 이제 기초 설명한다고 좀 간단하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이제 요게 금속 시편이에요. 네, 금속 시편이고 이제 300kV라는 굉장히 강한 이제 전자빔을 여기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뭐 많은 양은 이제 대부분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투과를 하겠죠. 투과를 하고 이제 화절 산란이 일어나는 녀석도 있을 겁니다. 어떤 녀석들한테서 일어난다고 했었죠? 주로 이제 결함이라든지 이제 다른 상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반응 부피라는 게 존재를 하겠죠. 물론 이 반응 부피가 이제 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호리병 모양으로 나오겠지만은 TM 같은 경우는 시편이 굉장히 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일부 스캐터드 되는 전자들이 있을 뿐더러 이제 백스캐터드 된 전자도 있을 거고 이제 세컨더리 일렉트론도 원래 나올 거고 그리고 X선 역시 방출이 될 거예요. 특히나 이제 X선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그 전자 빔 자체가 더 강하다 보니까 그 SM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흔히 여러분들 뭐 전자현미경 관찰하러 보게 되면은 네, 그 앞에 느낌표라고 붙어 있을 거예요. 그 방사선 주의하라고. 네, 방사선 그 요거랑 이제 요 방사 모양 요거 있잖아요. 요런 방사선 무늬들이 붙어 있는데 그게 나타난 이유가 시편에 조사를 하게 되면은 시편에 이제 전자빔을 조사를 하게 되면은 X선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이 전자현미경 사용할 때도 방사선 이용자 관련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네, 뭐 요런 거는 그냥 참고로 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선 관련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전자들 신호라든지 이제 X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 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애드온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TEM의 애드온 장비 뭐 많지는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있어요. TEBSD랑 TEM-EDS, TEM-ELS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장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TM 같은 경우는 이런 거보다는 이제 아까 앞에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제 명시야, 암시야 그리고 HRTM 이미지를 찍는 것 자체가 다른 장비에서는 못해요. TM에서만 이제 좀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요거에 좀 플러스 서포트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순서인 이제 TEBSD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TEBSD 같은 경우는 시험편에서 투과 혹은 회절되어 나오는 전자 신호를 수합을 해서 이제 TM하고 유사하게 키쿠치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 그냥 EBSD랑 TEBSD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EBSD 같은 경우는 이제 백스캐터드 일렉트론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들어가고 반응 부피를 네, 이렇게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하게 된 백스캐터드 일렉트론은 요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으로 튀어나오는 전자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하는 걸 이제 EBSD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TM에서 사용되는 TEBSD 같은 경우는 어 그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딱 들어가서 반응하고 이제 투과가 돼서 나오잖아요. 투과가 돼서 나오는 녀석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산란이 돼서 나오는 녀석들도 있을 거예요. 산란이 돼서 통과가 되어 나오는 녀석들도 있죠. 그래서 그 녀석들이 있으면은 그 녀석들을 이제 그 디텍터로 검출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키쿠치 패턴을 얻어서 회절 패턴을 얻어내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EM EBSD랑 TM EBSD를 비교하면은 SM EBSD에 비해서 TM EBSD는 람다가 훨씬 짧죠. 람다가 더 짧다 보니까 그 저번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가속 전압도 더 높고 람다가 더 짧다 보니까 이제 분해능이 어떻겠어요?
분해능이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TEM 고유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자빔 크기 자체도 그 샘 같은 경우는 스팟 사이즈가 한 10나노미터 내외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TM 같은 경우는 거의 옹스트롬 단위로 굉장히 작은 이제 전자빔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작은 스텝 사이즈 분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원래 EBSD에서는 디텍트가 안 되는 이런 나노 쌍정들 같은 거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샘에서 분석이 어려웠던 결함은 TBSD를 이용해서 얻어내면은 좀 약간 정확한 어,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TEM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했죠? 2D 결과밖에 못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들이 항상 이제 흑백의 요런 판형 이미지로밖에 안 나오는데 TBSD를 사용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결정 방향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3차원의 그 회전 패턴으로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2D로밖에 얻어내지 못하는 이제 상이라든지 결정 방위 정보를 이제 시각화를 할 수 있어서 기존의 이제 디프렉션 패턴 점으로 얻고 이미지로 이제 한정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TEBSD를 TM에 달아서 분석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뭐 시편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시편을 이제 TM 시편만 만들어 놓으면은 바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EBSD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시편 준비하는데 들이는 공을 조금 경감한다는 거 좀 이상하죠. 왜냐면 어차피 TM 10편 만든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제트 폴리싱이랑 그 FIB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뭐 경감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있는 10편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게만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TM EDS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EDS 같은 경우는 이제 XID랑 원리는 똑같아요. 네, XID랑 원리는 똑같아가지고 전자빔을 쏘게 되면은 이제 원자 안에 특정 전자가 에너지를 받았다가 들떴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가 이제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엑스레이의 정의가 뭐였죠? 전자 빔에 의한 원자 내 전자가 이제 들뜨고 이제 방출됨에 따른 이제 X선 방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선 방출에 따른 소재로부터 특정한 크기의 에너지 검출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래서 그 네, 가능하다고 했었고 실제로 쌤에서도 EDS를 달아가지고 이제 전자빔이 주사된 지점에서의 이제 각각의 X선을 검출을 해가지고 시편의 원소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TM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전자빔이 훨씬 세요. 전자빔이 훨씬 세다 보니까 이제 더 높은 에너지의 전자를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그 각 소재별로 나타나는 에너지의 차이들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디텍터는 동일한데 얻어내는 그 원자들의 에너지 차이가 좀 더 크다 보니까 레졸루션 자체가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요 정도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그 나머지의 이제 기능들은 그 쌤에서 배웠던 EDS랑 거의 동일하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EDS의 특징이고 그리고 ELS라고 해서 이제 TEM에서만 보는 뭐 특징적인 이제 분석 방법 중 하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빔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편 투과를 하면은 자 얘네들이 원자 격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에너지 E1이 있으면은 E2가 E1하고 동일할까요? 아니겠죠. E2가 훨씬 작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TM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원자가 있었어요. 가벼운 원자가 있고 무거운 원자가 있어요. 무거운 원자랑 가벼운 원자 중에서 어디가 이미지가 더 어둡게 나온다고 했죠? 무거운 원자가 이미지가 더 어둡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그 전자빔이 들어가면은 상호작용이 조금 더 크게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원리에 의해서 시험편 투과됐을 때 발생하는 전자 에너지의 손실량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분석 손실량에 따라서 가벼운 원자인지 무거운 원자인지를 다 알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재료의 원소 분포를 하는
원소 분포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EALS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EALS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 빔 크기와 비슷한 분해능을 보이면서도 어, 네, EDS와 비교해서 좀 검출도가 조금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실제 전자 빔이 들어갔을 때 에너지 손실량을 이제 비교하는 거다 보니까 EDS에서 나타나는 X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정확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근데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높은 에너지 로스를 보이는 원소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픽 사라지는 것, 픽들 분석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분석에 좀 한계점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이제 좀 그 상대적으로 에너지 로스가 좀 적은 원소들의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하는데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 자체는 EDS랑 EALS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뭘 분석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DS 같은 경우는 이제 시편을 투과했을 때 어, 전자 들뜨고 내려갔을 때 그 방출된 X선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고 EALS 같은 경우는 시편을 이제 투과를 한 전자가 이제 격자면하고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그 반응을 했을 때 전자 에너지 손실량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 네, 실제로 이제 ELS 찍으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오는데 앞에서 본 이 EDS 이미지랑 거의 비슷하죠. 네, 그래서 뭐 결과 나오는 방식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TEM에서 활용되는 이제 애드온 장비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TEBSD, TMEDS, TMELS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TMS, TEM 같은 경우는 이런 애드온 장비들의 비중보다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기초 내용들 있잖아요.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고 이미지랑 이제 디프렉션 패턴에 대한 어, 네,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요 부분에 대한 요 부분을 중심적으로 좀 알아주시는 게 재료공학적 지식으로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BF, DF 이미지의 차이라든지 그리고 HRTM 이미지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정확히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프렉션 같은 경우는 단결정, 다결정 그리고 비정질에 따라서 결정질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각 격자 구조랑 방향에 따라서 네, 디프레션 패턴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 네, 요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TM 학습을 했다고 하면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자 현미경에 대한 학습은 이제 끝났거든요. 그 광학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들이 광학 현미경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 그리고 주사전자 현미경 이제 투과전자 현미경까지 해서 이제 현미경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학습이 끝났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현미경 공부하면서 중간에 나왔던 요 디프렉션 있잖아요. 이 디프렉션이 결국 뭐 때문에 그 전자빔이라든지 그 X선과 이제 격자 구조 회절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회절 나타나는 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장비가 있어요. 이게 이제 XRD라고 하는데 요 XRD 분석 방법에 대한 분석법이랑 이제 응용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숙지를 하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